안녕하세요. 주식밸런스입니다. 유님들과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유저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8.82%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와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미 답안지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내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끌고 가도 되나 라는 기로에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분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먼저 선점을 하시면은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흔들릴 게 없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분들과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오늘의 조정은 성층권 돌파를 위한 연료 재주입 과정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이 조정, 공포가 사실은 완벽한 매수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단순한 ETF가 아니에요. ETF의 탈을 쓴 급등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1월 21일이죠, 여러분들. 1월 21일이 이제 요때인데 요때 저가가 11,042원이었습니다. 요때 대비 이제 1월 30일까지 21,620원까지 이제 9거래일이죠. 대략 한 9거래일 만에 이제 95.8%를 이제 폭등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과열된 엔진을 시킨 자연스러운 냉각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냉각 과정이고,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쉬지 않고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되었을 겁니다. 즉,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의 하락은 더 높이 가기 위한 건전한 발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사실상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2월 2일자부터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줄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 쪽.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 2월 2일부터 사실상 어떻습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던질 때 투신이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로 물량을 담았어요. 그 다음 날인 2월 3일 날에도 21만 주.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5일이었죠. 2월 5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 오히려 더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신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같은 조정도 사실상 박앤세일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투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신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신은.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11% 조정이 나오고 8%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지금 투신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조정은 일시적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다가올 2차 슈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상 뭐다? 잠깐 타이어가 마모된 스포츠카다. 타이어가 마모돼서 잠깐 지금 정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정비소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엔진 고장이다. 타이어가 고장난 건데 엔진 고장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투신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단순 매수 역할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정비공입니다. 투신이 하는 역할이 정비공이에요. 얘네들이 달려들어서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연료를 지금 채우고 있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상 다시 서킷으로 튀어나갈 것이다. 투신이 매수를 멈추지 않는 한 지금의 하락은 공포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투신의 사실상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은 17,000원 초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얘네들의 평단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주가 17,110원 종가는 지금 투신이 사실상 지켜야 되는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직전 고점인 얼마다 여러분들? 21,620원을 향해서 2차 랠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잖아요. 2배입니다. 곱백이다 보니까는 이 상품 특성상 상승 추세가 잡히면은 복리 효과로 인해서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딱 이겁니다. 이분법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구간이냐 아니면은 남는 장사를 하는 구간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삼세력입니다. 삼세력. 자, 그 삼세력이 어디냐면은 투신이 아니라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 자,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예요. 사실상. 내부자나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ETF잖아요. 이거는. ETF는 자사주 매입이 없습니다. 다만, 자, 이 기타 법인은 그럼 누구냐? 금융사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고, 투신, 운용사도 아니고요. 연기금도 아닌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회사. 일반 회사의 기준이 뭐냐? 기타 법인에 현금이 넘쳐나는 일반 기업의 재무팀이거나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전략적인 이제 투자법인, 프랍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ETF의 기타 법인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황금 열쇠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주식 전문가보다 더 무서운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 왜냐면 지금 이러한 금융회사들이죠. 이제 운용사, 투신을 운용사라고 합니다. 뭐 자산운용사 있죠. 이쪽을 이제 투신이라 부르고 금융투자기관계 이제 증권사라 그러는데 기관이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 돈으로 거의 투자합니까? 고객 돈으로 투자해요. 레버카운트. 레버카운트라는 걸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손절매 규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허름한 점퍼를 입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급매물 나온 거 싹 다 가져와. 현금으로 줄게. 그런 지금 이제 뉘앙스가 기타 법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은 끝까지 버티고 공포에 더 크게 베팅을 해요.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들어온 이 기타 법인은 코스닥이 여기서 더 안 빠진다. 확신을 가진 현금 부자들의 연합군입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분부를 따로 띄어낸다라고 언급했잖아요. 뭐처럼? 미국의 나스닥처럼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본부처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본부를 따로 띄어가지고 성장시키는 미국의 이제 나스닥 시장처럼 이거를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의 위상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월 2일이죠. 2월 2일 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기타 법인에서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128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사실상 128만 주를 샀다라는 것은 지금 이 레버리지 ETF가 17,000원 이하로는 절대 저평가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1월 26일 얘네들이 얼마나 질렀어요? 170만 주를 지르고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170만 주를 지금 지르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2월 2일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샀잖아요. 계속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돼서 물량을 투신보다, 운용사보다, 금융투자보다 오히려 물량을 더 많이 사갔어요, 이쪽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2월 5일과 2월 4일 어떻습니까? 2월 5일과 2월 4일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타 법인의 평균 단가가 계산을 해보면은 17,000원에서 대략 18,0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110원 종가는요. 이들의 본전 라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신처럼. 이들은 절대 손해보고 나갈 집단이 아닙니다. 기관은 규정대로 팔아요. 다만 기타 법인은 야성으로 삽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아직 얼마를 쥐고 있습니까? 447만 주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오늘의 8% 조정은 수업료가 아니다. 앞으로 먹게 될 50% 이상의 수익을 위한 보증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수학적인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통해서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나온 모델링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16일 날
자, 현대모백스라는 이렇게 로봇 주식, 뭐 알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현대모백스가 이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얼마였어요?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 근데 제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산출을 시키고 나서 드린 말씀이 단호했습니다. 손절하지 마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 윗꼬리가 길게 나왔었습니다. 현대모백스를 보시면. 현대모백스의 12월 16일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였어요. 네, 이때 12월 16일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남았죠. 그럼 누구라도 뭡니까? 쌍봉 맞고 차트로 봤을 때 쌍봉이고 생선가시처럼 긴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건 손절 차트였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오히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 확대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레버리지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5만 원까지 갔죠. 현대모백스. 그래서 소통방에 계신 주주분들도 우리가 정말 대응도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조그만한 차이예요. 이 한 장의 차이로 이 정도의 이제 괴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괴리.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있어서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얼마부터 강력하게 현대모백스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얼마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다 잡아드리고 있고,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응만 하면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스윙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주.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었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제가 이제 뭐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에코 다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도 10만 3천 원에 들여서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하셔라. 그냥 많아봤자 3번이에요. 근데 3차 매수도 체결이 안 되고 딱 2번 체결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인데 에코프로도 18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했습니까? 단기 스윙으로. 에코프로 말고도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제용솔루텍이라는 주식도 있는데 로봇주였어요. 제용솔루텍도 2,925원에 브리핑 해드리면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제용솔루텍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2,900원대 들여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8,000원까지 갔죠.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주분들도 입장하시면은 대응 무료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는 장 사실 수 있는 단기 스윙주까지 제가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드시되 포만감은 꼭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